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신 후에 같이 설치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면 콘솔 창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아나콘다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웹서버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동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로컬 호스트, 나 자신이죠. 나한테 지금 열려있는 이쪽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노트북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본 브라우저로 여기 있는 이 요청을 통해서 접속이 되고 있죠. 혹시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지 않았다면 요거 복사해서 URL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든 이거든 요거만 다르고 똑같죠. 여기 토큰 정보가 중요하니까 이걸 복사해서, 저는 지금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로 되어 있는데 크롬에서 접속할 수 있어요. 크롬에서 복사한 이 URL을 갖다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똑같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장고를 공부하신 분들은 장고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만들려면 이 화면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요런 모양 나오는 거, 이런 건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을 하거든요. 궁금하면 소스 보기 해보면 되죠. 그러면 보기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냥 웹 서비스가 이런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 열렸을 때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 뭐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한데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할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폴더 하나 생성하시고, 그러면 untitled 폴더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리네임 눌러주시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 실습 1번이라는 폴더로 만들게요. 그러면 실습 1 폴더가 만들어졌고, 그 폴더를 클릭하면 그 폴더의 목록을 볼 수가 있죠. 자, 사용자 홈 디렉터리에 가면 지금 만든 실습 1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도 폴더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웹브라우저로 구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다시 지울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코딩을 하려면 파이썬 3 노트북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보여지고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책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 켜져 있는 상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다. 요래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셧다운해서 꺼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타이틀 부분을 클릭하면 이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의 이름은 untitled. 그래서 이걸 여기서 직접 수정하시든 아니면 여기서 바꾸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제 파일 1번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고 실제 파일의 이름도 바뀝니다. 자,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뭐구나. 별거 없어요. 그러면 메뉴들 몇 가지 소개를 좀 하죠. 파일을 누르면 뭐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 수도 있네요. 그럼 지금 파일이 아닌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고, 요걸 누르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얘를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세이브, 저장하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 리네임, 이름 바꾸는 건 요거 눌러서 바꾸는 게 낫죠. 세이브 체크포인트, 요거는 컨트롤 S 수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했던 체크포인트들이 기록돼 있을 텐데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딱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한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반 HTML 아니면 MD 마크다운 파일로, 아니면 그냥 노트북 파일로, 아니면 파이썬 파일로,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에디트 부분을 보면 X, C, Shift V, 뭐 V, D, D, Z, Ctrl Shift 마이너스, 스플릿 셀, 뭐 등등 여기 뭐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요 에디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작성되는 이 코드 블록들, 이거 블록이 아니라 이제 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셀들을 조작하는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 키들이 있고요. 단축 키는 검색해서 몇 가지 써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나씩 한번 눌러볼게요, 같이. 자, 요거 한 칸 한 칸, 요걸 셀이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요 메뉴들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여지는 메뉴들을 수정하거나 이런 거 가능하고, 그다음에 셀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거 메뉴가 있고요. 근데 보통 그냥 컨트롤 엔터만 자주 쓸 거예요. 그다음에 셀 타입을 바꾸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커널은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이 파일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스타트가 돼 있는 상태인데 가끔 이런저런 코드들이 동작을 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멈춰갖고 막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런 때 셧다운을 하거나 뭐 리스타트를 하거나 이런 커널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이 파일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환경, 그것들을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셧다운 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헬프, 도움말은 필요하면 눌러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좀 만져볼게요. 셀 클릭하시면 파란색이 보이고요. 이 셀에 입력하는 부분, 여기를 눌러보시면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자, 편집하다가 편집이 끝나면 ESC를 누르면 또 파란색 모드로 바뀝니다. 이런 거 만져본 적 있으신 분 있죠? 리눅스 공부할 때 VI 에디터, 그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 텍스트를 편집해주고 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얘를 셀 선택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셀 선택 모드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모드로 들어가려면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지만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와 ESC, 엔터, ESC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서 내가 뭔가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요 코드는 내비두고 다른 코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즉 셀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셀 선택 모드로 다시 나가요. ESC를 눌러서 B를 누르면 아래에 셀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엔터를 누르고 다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다시 ESC를 누르고 이번엔 A를 눌러요. 그러면 위에 셀이 생깁니다. 그래서 A, B 두 가지 갖고 놀면 되겠죠? 인설트 여기 있네요. 인설트 셀 A, B 두 가지 있죠. 위에, 아래 이 두 가지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셀들은 셀 선택 상태에서 방향키를 가지고 위, 아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다 보면 마우스를 쓸 일이 별로 없어져요. 코드 작성할 때. 그냥 이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 수정하고, 실행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한 줄 실행하면 되죠. 컨트롤 엔터. 그래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 실행해 보려면 컨트롤 엔터 하면 되고, 실행하면 그 셀이 실행됐을 때 결과가 출력도 되고, 다른 데 가서 코드 수정해 보려면 방향키 갖고 이동해서 엔터 치고 수정하면 되고. 자, 쓰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십니다. 자, 위아래 왔다 갔다. 자, 이러고 있다가 내가 잘못 썼던 셀이 있어서 이거 날리고 싶어요. 그냥 지우고 싶다. 그러면 DD 누르면 됩니다. DD.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주피터 노트북을 딱 열고 이걸 가지고 놀려고 할 때 B를 그냥 막 이렇게 눌러놔요. B를 여러 개를 막 눌러놓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씩 한 칸 한 칸 작업하면서 다음 칸 가는 거죠. 미리 만들어도 귀찮으니까. 한 셀에다가 코드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건 이제 뭐 연습하는 코드가 그래야 되는 거면 그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 진행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여기 맨 첫 번째 헬로우 셀 하나 갖다 놓고 제가 X를 눌러볼게요. X를 누르니까 없어졌죠. 없어지고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붙여넣기. 자, 여기 페이스트 셀 붙여넣기. V 아니면 Shift V네요. Shift V는 앞에, 이전에, V는 아래.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에 가서 커서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V를 누르면 아래에 붙여넣기가 되고, 다시 이 위치에서 Shift V를 누르면 위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깔끔하네요. 그 다음 웰컴에 가서 그냥 C를 누르면 뭐겠어요? 복사가 됐을 거고요. 세 번째에 가서 똑같이 붙여넣기 해볼게요. V 하면 아래, Shift V 하면 위에. 이렇게 셀 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놀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가서 뭐 아무데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가서 Shift M이라고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합쳐졌습니다. 여기서 또 Shift M을 누르면 아래에 있는 헬로 코드와 합쳐지겠죠. 이렇게 셀을 합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마우스를 안 쓰고도 여기서 이런저런 작업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상황이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커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를 누르면 그 커서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쪼개줍니다. 셀을. 내가 풀인에서 i와 n 사이를 잘라서 위아래로 나누고 싶다. 코드를. 컨트롤 쉬프트 빼기 마이너스를 누르면 잘라져요. 이런 거 써먹기 괜찮죠? 셀 선택 모드에서 Shift M 누르면 합쳐지고,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있다가 여길 기준으로 내가 두 개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Shift 빼기.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지죠. 자, 여기 이제 코드 작성하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해서 셀 타입에 해당하는 거 한번 봅니다. 코드와 마크다운 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다른 건 전 안 써봤어요. YM 코드를 작성할 때 여기서 코드는 파이썬 코드를 이야기하겠죠.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셀은 Y를 눌러주시고 마크다운을 작성할 셀은 M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셀이나 가서 내가 지금 이 셀을 코드를 작성하는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Y를 누르는 거고요. 아무 변화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게 코드를 작성하는 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행해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셀을 실행할 때마다 이 앞에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됩니다. 이 숫자는 이 노트북에서 실행되는 셀, 그 셀에 실행된 순서를 나타냅니다. 몇 번째 실행했는지. 여기서 6이죠. 저 아래 내려가서 이 헬로를 갑자기 실행하면 7입니다. 얘를 실행하면 8이고요. 다시 위에 올라가서 실행하면 9입니다. 10, 11. 그냥 단순 카운팅된 실행 순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겠죠, 지금은. 자, 근데 내가 이걸 코드를 작성할 게 아니라, 이거 코드가 아니라 마크다운으로 뭔가 그냥 문자들을 표시하고 싶었다. 그럴 때는 마크다운이다 해서 M 누르시면 마크다운 타입으로 바뀝니다. 알아서. 이걸 마우스로 클릭해서 코드, 마크다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그냥 M과 Y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하시면 훨씬 낫겠죠. MY, my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크다운 셀일 경우에는 마크다운 문법에 맞는 형태를 적용하실 수 있어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나올 거니까 써먹으시면 되고요. 이런 거죠. Shift M 누르면 합쳐지고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기본 셀 단축키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이 정도 가지고 놀아보셨으면 기본적인 주피터 노트북 사용에 대해서는 감이 오시겠죠.